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이 되겠네요. 4월 28일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바로 우리 역사상 성웅이죠.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제 태어나신 날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이렇게 이제 되겠죠. 정말 이순신 장군 하면은 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역사에 우리 민족이 순환 시기에 정말 백척간두의 우리나라 조선을 구한 그런 아주 훌륭한 이제 장군이시죠. 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지만 그분의 어떤 일대기라든가 아니면 그분의 어떤 이제 전쟁에 관련된 어떤 전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좀 경건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걸 기념일로 정했는지 그걸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제 임진왜란 때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본 다음에 충무에 대한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 충무라는 말 단어가 어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라고 할까,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나라 사랑에 대한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이다. 예, 정말 풍전등화와 같았던 임진왜란 때 정말 일본 왜군들이 중국을 칠 테니까 조선은 길을 비켜다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렇게 길을 비켜주면서 그네들이 그냥 지나가겠어요. 다 이제 우리가 조선 말에 이제 조선이 망했지만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총을 들고 마차를 끌고서 그냥 부산으로 들어와서 신의주로 그냥 넘어갈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막아낸 그런 여러 장군들이 있습니다. 또 비겁하게 도망간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4월 28일을 맞이해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 어떻게 임진왜란 때 활약을 했는지 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매년 4월 28일이며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외병과 싸워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열린다. 네.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에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이순신 장군은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해전에서 왜군을 격파 승리로 이끈 조선이 명장이다라는 얘기죠. 네. 본관은 덕수이십니다. 자는 여해고 시호는 충무공이에요. 양반가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생가복원 후보지로는 생가터 표지석이 있는 명보극장 인근과 세운산과 재정비구역, 그다음에 필동, 남산, 한옥마을 주변. 저기가 이제 서울시의 행정구역은 중구죠. 하여튼 생가가 거기 이제 지금 서울시 중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양반가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무슨 서민이나 서얼이 아니고 그야말로 양반의 이제 후예로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살에 무예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1576년 봄에 이제 무과에 급제를 이제 했습니다. 1591년, 임진왜란이 1592년이죠. 아래 줄에 보면 나와 있듯이. 그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에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가 된 후에 왜구의 침입을 대비하여 거북선을 건조하고 군사를 조련했다. 네, 거북선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네요. 네.
그리고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5월 달에 한 달 뒤에 옥포 앞바다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그다음에 8월이네요. 1592년 8월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 초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그 승리를 거뒀죠. 그 큰 승리를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이제 대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산도 대첩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적선을 크게 격퇴하여 왜군의 전의를 상실시켰다. 네. 이 전의를 상실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1595년에 왜군의 간계와 조정의 모함으로, 왜군의 간계는 전 이해가 됩니다. 왜? 적이기 때문에. 저건 적을 이간질 시켜야죠. 저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참 거기에 우리 조선 조정의 모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참 정말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남 잘 되는 거 보기 싫은 그런 그 어떤 기질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겠죠. 조정의 모함으로 백의 종군 처분을 받았으나, 백의 종군. 이 백의 종군은 그야말로 뭐 이제 장소로서 뭐 갑옷을 입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하얀 옷을 입고 그냥 진짜 이 밑바닥 말단의 그 신분으로서 이제 종군, 이제 군에 복무를 한다는 얘기죠. 그 처분을 받았으나 곧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흔히들 정치판에서 보면 백의 종군한다고 하죠.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고서 평당원으로 일을 할 때 백의 종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순신 장군의 백의 종군과 작금의 정치인들의 백의 종군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은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전량해전, 여기서 이제 1597년 9월인데 12척을 남기고서 이제 이 원균이 대패를 한 거예요. 한 척이 이제 추가가 된 게 이게 뭐 어떻게 그 명나라 군사가 갖고 있던 건가 아니면 누가 갖고 있던 한 척이 추가가 돼서 사실은 13척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제 신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는 말을 했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자, 원균이 대패하자. 그래서 수군을 폐지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신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12척으로 충분히 나가 싸울 수 있으니까 수군을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겠죠. 하여튼 그래서 남은 13척의 배로 12척 플러스 한 척을 해서 13척의 배로 300여 척의 왜군을 격파한 명량대첩. 이것도 큰 승리이기 때문에 대첩이라고 쓴 겁니다. 1597년 10월입니다. 이 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5년 뒤네요. 전라남도 해남 울돌목. 이 해남 울돌목. 굉장히 그 조류가 센 곳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라남도 해남 울돌목에서 12척으로 왜군 330척을 격퇴를 했다. 이건 정말 대전과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런 그 승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순신 장군이 세계 그 3대 명장인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거 굉장히 유명한 또 말이죠. 정말 죽으려 하면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살려고 구차하게 하다가 보면 죽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명량대첩을 이끌어 왜군이 서해 진출을 갖다 이제 저지를 시켰다. 해남이면은 이제 전라남도 이제 이 진도 뭐 하여튼 그쪽 언저리죠. 진짜 그 땅끝 마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데가 해남인데 여기가 뚫리면 바로 이제 왜군들이 서해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왜군의 서해 진출을 갖다 이제 저지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전투였던 11월 노량해전에서 그러니까 1598년 12월입니다. 참 한참 추울 때인데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이제 그 적의 총탄을 가슴에 맞고서 이제 전사를 하죠. 노량해전에서 왼쪽 가슴에 탄원을 맞아 전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진중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남겨놓은 일기가 있죠. 난중일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일기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증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일기가 되겠습니다. 자, 난중, 임진왜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 쓴 일기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임진왜란 3대 대첩을 보겠습니다. 진주대첩이 있어요. 1592년 10월 달에 진주 목사 김시민과 의병장 곽재우가 왜군들을 크게 못질른 진주대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주대첩이 있죠. 그리고 자유로를 타고 쭉 가다가 보면은 그 인천공항 가는 이제 다리, 그거를 지나서 아마 이제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이제 행주산성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 행주산성에서 정말 행주치마에다 돌을 담아갖고 아녀자들이, 그리고 이제 강강수월래 뭐 이런 걸 하면서 강강수월래는 저기 이순신 장군이 이제 했던 거죠. 뭐 어찌됐든 이제 부녀자들, 아녀자들이 이제 치마폭에다가 돌을 이제 담아다가 옮겨갖고 뭐 돌거지 던지면서 이제 전쟁을 했던 건데, 그래서 그걸 행주치마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 행주산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거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언젠가 저희 ROTC 행사를 할 때 행주산성을 가서 한번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대첩이 이제 한산도 대첩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한산도 대첩이 되겠습니다. 이걸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어느 해인가 보니까 1998년입니다. 피파 월드컵 예선전이 이제 한일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동경에 가서 이제 경기를 했어요. 그때 2대0으로 이겼나 그래요. 수세에 몰리다가 2대0으로 이겼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신문들이 동경대첩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뭐 축구 한 번 이긴 걸 갖고서 무슨 걸 대첩이라고 표현하나. 그리고 대첩이란 말을 그렇게 쉽사리 쓸 수 있는 말은 아닌데, 동경이 일본으로 읽으면 도쿄니까 도쿄 대첩. 그때 이제 도쿄 대첩이라고 썼죠. 동경 대첩이라고 표현한 건 제가 이제 그렇게 쓴 거고요. 이렇게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73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으며, 이전에는 명칭이 충무공 탄신일 이었으나 2014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이 됐다.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괄호 안을 보면은 충무공 탄신일, 경상남도는 국립국어원이 자문을 받아 이순신 장군의 이름 명문 표기를 이순신 이게 이네요. 이순신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충무에 관한 얘기를 이제 잠깐 보도록 하고요. 물론 일단은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 하면은 경남에도 있고 전라남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구가 이제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당연히 충무,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흔적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제 큰 칼을 옆에 들고서 옆에 차고서 이제 남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죠.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울 때 이순신 장군이 노려본 곳이 동경이라는 걸, 도쿄, 일본의 동경을 노려보고 있는 어떤 시선의 각도가 이제 그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충무공 이순신인데, 이 충무는 시호라고 그랬죠. 충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충무에는 다음과 같은 동음이어가 있다.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그 다음에 지명,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사람, 충무는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군인이나 장군 등에게 내려졌던 시호이며,
그것을 높여 부를 때 충무공, 충무후라고 한다.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 할 때는 그 충무라는 시호 뒤에 높여 부르기 위해서 공자를 붙인다. 또 우리가 흔히 붙이지는 않지만 충무후라고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과 충무와의 그 관계를 보면은 충무는 조선시대 무관에게 내린 최고의 시호이다. 문관의 경우는 충문 또는 문충이다. 그러니까 충문, 충무. 예, 요 무자는 이제 무사들, 그 무자죠. 충무공이라는 이름을 뭐 이순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네요. 네. 충무공 조영무는 고려말 조선 초의 장수이다. 그러니까 조영무 장군도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순신, 조선의 명장으로 충무의 시호를 가진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다. 예,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이순신 장군을. 그다음에 이제 충무공 남이, 조선의 장수로 흔히 소년 장군 남이로 잘 알려져 있다. 남이 장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이 장군도 이제 충무공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장수로 구인후, 충무공 구인후, 그다음에 충무공 정충신도 있고요. 조선의 장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 왕조고 충무공 이준이 있네요. 이준이 1441년이니까 뭐 이준 열사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무공 그 김시민. 김시민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진주 대첩에서 이제 큰 공을 이제 세운 분이죠. 네. 한번 볼까요? 네, 뭐 여기는 이렇게만 그 표시가 돼 있네요. 네, 충무공 김시민. 네. 그다음에 이제 충무공 이수일이 있습니다. 조선의 장수다라고 돼 있는데 빨간 표시를 해놨나 잘 모르겠습니다. 충무공 김은하.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조선의 무관이네요. 임진왜란이 얼추 끝날 무렵에 태어나갖고 1619년까지 살았던 조선의 장수입니다. 그다음 중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충무가 제갈량의 이제 시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충무는 악비의 시호다. 악비, 예, 악비. 이게 이 악은 바위산을 얘기하는 거죠. 관악산을 때니까 약자 들어간다는 산은 다 돌이 많습니다. 이 비자는 이게 날비자네요. 예. 여기 악비의 이제 영정 사진이 있습니다. 영정. 그다음에 지명에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에는 충무공 이순신과 같은 많은 지명이 있다. 예, 충무시가 있죠. 예. 충무.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현재는 통영시로 이제 통합이 됐죠. 옛날에 충무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통영으로 이제 통합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충무동. 대한민국에 있는 그 동 이름인데 충무공, 서구, 부산 서구, 그다음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또 행정동, 법정동, 그다음에 충무동, 목포시에도 이제 법정동으로 있네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여수시에도 이제 행정동으로 있네요. 법정동은 이제 이렇게 법으로 지정을 해갖고 이제 동 구역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행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구획을 따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이제 어떤 영역이라고 할까? 그건 이제 행정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정동과 행정동은 이제 관할 구역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서울특별시 중구에는 충무로라는 도로가 있죠. 예, 우리 충무로 있죠. 예. 그 충무로 걸어갈 때 하는 그런 이제 노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무로역이 있어요. 3호선과 4호선이 이제 환승하는 역이 바로 충무로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무로라는 이름을 가진 도로가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개, 몇 개 있다라는 얘기네. 그다음에 이제 충무공동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의 행정동이다. 충무공 이순신이 아닌 충무공 김시민에서 유래한다. 예, 아까 그 진주 대첩을 김시민 장군이 이제 진주 대첩을 이끌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충무공 동이라는 게 이제 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예, 이게 진주시라면은 충무동이 어디 있나요? 네, 평거동, 이현동. 네, 여기가 충무공동이네요. 네. 진주시 가장 오른쪽 끝 금산 아래가
충무공동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에는 충무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충무중학교도 있네요. 충무여중도 있고, 충무초등학교도 있고, 전부 통영시에 있네요. 예. 충무 초, 중, 고 여자중학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소와 사당에 보면 이제 충무사, 이건 사당이네요. 이순신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그다음 충무공원 있고, 충무유원지도 있고요. 아산에도 이제 충무공 그 아산에도 그 저기가 있죠. 이순신 장군 그다음에 이제 그 충무묘는 악비묘. 글쎄 이거는 뭐 악비는 중국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듯이 이건 뭐 우리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산에 있는 그 현충사 같은데 뭐 상당히 이제 그 충무공 이순신의 어떤 그 행적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걸 총망라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그런 이제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봤던 건데 충무공 이순신이 썼던 그 칼이 이제 전시가 돼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에 서 있는 그 충무공 동상 칼을 이제 들고 이제 서 계시는데 그게 긴 칼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제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처인가 하는 적인가요? 그 수에 이제 홀로 앉아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제 이런 그 이제 시조를 읊었잖아요, 충무공이. 네. 그때 그 차고 있었던 긴 칼이 아마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그 이제 칼인가 봅니다. 그게 실제로 충무공께서 쓰셨던 칼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군의 해군에 충무공 이순신함이 이제 있죠. 대한민국 최초의 4,000톤급 구축함이다. 그다음에 이제 충무김밥 이거 있죠. 네, 충무김밥. 예, 그냥 날김에다가 밥을 이렇게 말아갖고 이제 이런 김치나 뭐 이런 거 하고 오징어 무침, 무김치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먹는 충무김밥이 있습니다. 맛있죠. 네. 통상적으로 이제 김밥 살 때 김에 이제 소금을 치죠. 소금. 우리나라는 김에 소금을 치는데 일본 애들은 김에 소금을 안 치더라고요. 일본 애들은 김은 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언제나 제가 그 일본에 교육을 갔을 때 김을 술안주로 딱 꺼내 놓으니까 그 일본 애들이 김을 먹으면 김에 그 시오가 붙어 있다고. 시오 소금이죠. 짭짤하니까 아주 술안주로 그냥 좋았었는데 근데 걔네들은 그 김은 있는 그대로 먹지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에 소금을 치고 이렇게 먹지 않더라고요. 충무김밥의 모양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충무에 관한 이야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 유적지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뭐 군데군데 많이 있죠. 진주시, 그다음에 뭐 여수시 같은 데 보면, 그다음에 중구, 그 이제 태어난 그 이제 곳이 이제 중구니까. 그리고 현충사 있죠. 아까 아산. 제가 요 작성할 때 아산을 빠뜨렸습니다. 그다음에 광화문에도 이제 동상이 서 있고. 그리고 그 광화문 그 밑에 가보면은 거기 그 지하에 그 거북선 같은 것도 전시가 돼 있어요. 뭐 모형이긴 하지만은 한번 그 시간 나실 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 상당히 그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맞이해서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 충남 아산에 가면 그 현충사가 있죠. 그 이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사당을 이제 지어서 우리가 늘 추모하고 그다음에 기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숭상을 하고 있죠. 네. 정말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두말한다면 그 잔소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순신 장군과 그 충남 아산 현충사 하니까 생각나는 그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어머니가 아주 그 교복을 맞추는데 옆에서 하도 이제 애가 크면 교복이 사가질 테니까 크게 만들어 달라, 크게 만들어 달라 해갖고서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교복을 딱 입고 나니까 이건 교복이 아니라 외투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 이제 크게 이제 교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그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정말 몸이 자고 키가 커갖고서 그 이제 옷이 딱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복이 이제 몸에 이제 제대로 맞게 된 것을 아주 너무 기뻐하고 자축향을 하고 이제 친구들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그 아산에 있는 현충사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아산까지 이제 다녀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속도로는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국도를 따라서 이제 아산까지 다녀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갔다 오는데 뭐 언덕길 고갯길에서는 페달을 구를 수가 없으니까 뭐 끌고 뭐 어떻게 하면서 겨우 그날 일요일 날이었는데 저녁 한 6시, 7시 무렵쯤 되니까 조치원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원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을 사 먹었어요. 중국집을 들어가서 이제 그때 짬뽕을 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그 허기가 져갖고 너무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체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몸이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 약국에 가서 이제 가스명수를 하나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니까 또 먹고 얼마 안 돼갖고 또 씻은 듯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자전거를 끌고 청주 이제 조치원에서 청주까지 이제 들어오는데 한 중간쯤 갔나요? 한 20km 정도 되는데 중간쯤 왔는데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주변은 완전히 깜깜한데 그 이제 그 가로수를 따라서 이제 쭉 자전거를 끌고 오는데 이걸 한 10여 킬로를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걸어서 이제 가려면 밤 12시는 다 돼야 도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야 이거 어떡하나. 고장 나지 않은 자전거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혼자 먼저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같이 끌고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국도변이 캄캄한데 저쪽에 보니까 불빛이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그 국도편에. 그래서 야 저기 그 그러니까 그 불빛이 과연 뭘까 하고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국도변이었는데 참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불을 밝혀놓고 있는 그 가게가 자전거 포더라고요. 거기서 타이어 펑크를 수리를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참 거기가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정말 그 펑크난 타이어를 거기서 이제 수리를 해서 이제 그걸 다시 타고서 이제 청주로 들어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천 특히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그 청주까지 사이에는 그 이제 프라타너스 길이 있죠. 양옆으로 쫙 프라타너스가 이제 그 심어져 있어서 그 나뭇가지가 하늘을 가려요. 그러니까 프라타너스 터널이죠. 지금은 그게 이제 왕복 4차선으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진짜 더 넓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왕복 4차선으로 이제 나중에는 확장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왕복 2차선이었어요. 그 좁은 길이지만은 중간에 이제 차량은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그 자전거를 다시 이제 타고서 그 프라타너스 터널을 갖다 쭉 들어오면서 청주로 들어오는데 세상에 그렇게 그 기분이 좋고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어리서려 있는 아산의 그 현충사를 다녀왔다라는 것도 참 정말 깊은 또 높은 그런 뜻이 있었고 그 자전거 페달을 굴르는 그 역경 속에서 한 사람도 나무 없이 다 갔다 왔다는 것도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았고 더군다나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자전거 타이어를 수리해주는 자전거포가 거기에 있었던 것도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요즘은 뭐 강변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이제 잘 뚫려 있죠. 뭐 지금과 그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입니다. 뭐 벌써 글쎄요, 한 뭐 50년, 40-50년 전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이순신 장군 탄신 얘기하다가 자전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 472주년 탄신일을 이제 축하를 드리고, 그다음에 나라를 구했던 충무공의 어떤 그 애국심,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